2024년 3월 26일 22대 총선을 한 보름 정도 앞두고 지금 이제 벚꽃이 일부 조금 피고 이제 활짝 피기 이제 일부 직전에 놓여 있는데 정말 봄비가 이렇게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하러 가는 길입니다. 봄비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봄비를 맞으면서, 여기는 충무로가 아니고 부산 가락동입니다. 충무로 들어갈 땐 쇼윈도 라스엔 눈물이 흘렀다. 이슬처럼 꾸진 꿈속에는 잊지 못할 그대 눈동자, 새별같이 십자승같이 가슴에 어린다. 무엇인가 골목길을 돌아서 나올 때에 찢어버린 편지에는 한숨이 흘렀다. 마로니에 잎이 나부기는, 내 거리에 버린 담배는 내 맘같이 그대 맘같이 꺼지지 않더라. 내 온도 꺼져가는 명동의 밤거리에 어머니 버리셨나. 흩어진 꽃다발 내린 꽃깃을 어울리며 오늘 밤도 울어야 하나. 내가 온 듯 마음이 아픈 서울의 레이지. 감기 기운이, 감기가 좀 온 것 같아요. 참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봤어요. 이봉규 씨라고, 그분은 이제 보수 유튜버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약 한 100만 명 정도 구독자를 가지신 분인데, 그 이봉규님하고 허경영 총재님하고 이제 대화하는 그런 유튜브 그런 동영상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비례대표 등록이 끝났습니다. 후보 등록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끝나고 21일 22일인가 아마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신문 기자들이 쭉 열람을 해보니까 비례대표로서는 46명을 뽑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각 당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혁명당에서는 뭐 한 10명 올렸고, 소나무당에서는 8명을 냈어요. 송영길의 소나무당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에서는 한 20명 정도 올렸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그거는 이제 진보당
기타 시민단체 그리고 민주당이 합쳐가지고 만든 당이죠. 임시로 이제 만든 당인데 위성정당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후보가 약 한 2, 30명 될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미래로 이제 위성정당 만들었죠. 거기에도 한 2, 30명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례대표 후보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재산이 많으신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다. 이제 이래서 이제 화제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역시 4년 전에, 저 원래는 출마 안 했습니다만은 4년 전에 출마했었을 때 이제 그걸 출마하신 분들 쭉 이렇게 내역을 봐요. 내역을 봐가지고 좀 특이하다 싶으면은 거기서 막 이제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막 물어오고 그래요. 나 역시 어떤 뭐 좀 특이한 점이 있어가지고 전화도 많이 오고 또 뭐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어제 이제 허경영 총재님한테 이봉규님께서 직접 대놓고 물었어요. 왜 그래 재산이 많느냐? 뭐 때문에 돈을 이렇게 벌었느냐? 무슨 돈이 그래 있느냐? 하니까 강연업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긴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성추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 한 사람이 한 22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몇십 명, 몇백 명이 보는 데서 그리고 이제 치료하는 그 수간은 한 1, 2초 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서 무슨 성추행이 일어나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제대로 보도 안 해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인들이 글을 하나 쓸 때는 아주 조심해서 써야 되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언론은 여러 사람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불쇼라고 있습니다. 매불쇼에 그 구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매불쇼가 최욱이라고 이 사람이 이분이 하는데 어제 최욱이가 하는 매불쇼에 이제 김갑수라고 하는 언론 평론가가 있어요.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막 허경영 총재님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웃을 대상도 아니다. 막 이렇게 정강훈이는 목사도 아니고 허경영 총재님은 막 하여튼간에 아주 좀 나쁘게 좀 전혀 쉽게 말해서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최욱 씨라고. 나 이분 최욱 씨 상당히 좋아하는데 김갑수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사람들도 그래요. 그리고 그만큼 허경영 총재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종교인의 길을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참다운 종교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드물단 말이에요. 참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문학의 단계를 넘어서야 이제 그 다음에 종교의 문을 두드리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최욱이나 뭐 김갑수 이런 분들은 종교의 문에 들어간 사람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의 이제 상식 수준에서 이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죠. 뭐 도덕적인 분들입니다. 훌륭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그분들이 이제 그 한 프로그램 1시간 하기 위해서 정말 막 밤낮 없이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회수가 100만 이상 논다는 것은 그만큼 그 최욱 씨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노력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조회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아주 뭐 도덕적으로 그냥 보통 사람들이죠. 상식적인 사람들이고 하지만 깊은 종교인의 길을 걸은 사람들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깊은 종교인의 또 길을 걷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종교의
극한 상태, 졸업을 한 상태까지 한 사람은 또 거의 없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없었다고요. 그냥 종교의 카테고리 그 안에 갇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초종교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시는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어요. 특히 그것을 말해서 12,000 도통군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각종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자기 단체에서 12,000 도통군자들이 논다라고 하지만은 정말 12,000 도통군자들이 노는 것은 하늘궁에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의 본자 섭리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되시는 분들, 이분이 참 12,000 도통군자 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틀림없어요. 그래 이분들이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고 허경영 신인님의 하시는 일에 적극 동참을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최욱이라든지 김갑수 평론가 이런 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래 그만큼 그분들이 참 자기 자신을 아는 그런 공부에 등한시했다 한다 하더라도 영 그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남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야. 뭐 딴 사람들에 비해서 좀 훌륭한 점이 많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부족하다는 거야. 덕이 부족하다는 거야. 공부가 좀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말세에 성제께서 내려와 가지고 있는데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어요. 아이고, 그 내가 하는 유튜브 방송을 어떤 분이 이제 뭐 우리 국가혁명당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은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있는 방이 있는 그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이때까지 한 몇 년째 계속 내가 한 방송은 올렸는데 뭐 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뭐 알겠습니다 하고 그 뒤로부터는 제가 올리지 않습니다. 올리지 않고 이제 글은 내가 올렸습니다. 글을 올리는 거는 동영상이 아니니까 올렸는데 글을 많이 안 올리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그거 보고 내 글을 삭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럼 뭐는 또 이제 그분의 또 이제 그분이 그거는 이제 주방 장인이 그 뭐라 그러나 카톡 방에 이제 그 장이니까 그 사람 성격대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볼 때에 이거는 이제 삭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삭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버립니다. 자꾸 뭐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분의 성격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싸우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올린 내용이 뭐냐 하니까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번 총선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2022년 4월 10일 총선에. 그래서 나도 이제 다 됐으니까 내 카톡에 날짜가 다 와가니까 내 카톡에 있는 분들에게 15번이 비례대표 15번이 이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님께서 이제 이번에 나오신 거다 하는 것을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총선 결과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리라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범야권에서 지금 현재 100석 넘기는 힘들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산도 디비지고, 부산에서도 이때까지는 막 진짜 쉽게 말해서 뭐 똥 묻은 막대기만 꽂았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이런데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뭐 이런데 공천만 받았다 하면 당선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는 원래 부산이 야도단 말이에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이제 부산에서도 도저히 윤석열 정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이에요. 그래서 100석 안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한 95석, 내가 볼 때는 한 95석, 어떤 사람은 한 85석도 보시는 분이 있어요. 야권에서는 200석이 넘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200석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15%의 부동층이 있다고. 이 부동층이 허경영을 알아서 지지해주는 이 이변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기 일어난다면은 이제 국가혁명당 10명 전체가 다 당선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한 3% 정도 얻어서 한 두 사람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일단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 허경영 총재님께서 5년짜리 대한민국 대통령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말을 하신다 이렇게 하면 나는 본자 섭리에 등록도 안 하고 전혀 그 이야기를 안 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를 통일해가지고 세계 일각 통일 정부를 내세워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따르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그것도 금년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토대로서 일반 아까도 말했다시피 최욱이라든지 김갑수 이런 분들이 얼마나 허경영 총재님을 그냥 모르느냐고 막 성추행 한다 이래가지고 22사람의 고발인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많이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끝까지 이렇게 잘 모르는 것은 그만큼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불교에 말하는 사홍서원의 그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대운이므로 가불러서 기도해서 무기로 굽이치나니 무기들은 천지 한문인 까닭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대운이다 말이야. 큰 흐름의 그 기운을 봐야 되거든.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들어서는 거단 말이에요. 주역의 시대가 가고 정력의 시대가 오는 이 큰 흐름을 봐야 돼요. 거기서 정말 참 주인공은 누구냐? 참 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참 메시아는 누군가? 이거는 허경영이 틀림없단 말이야. 그것이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만 준 것도 1년이 지났다고. 불로유를 보여주는데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한 강력한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 허경영이 일단 대통령 되기 전에 몇 달간에라도 이제 그렇게 이 신분이 있어야 국민들이 국회의원 허경영 이제 이렇게 된다고. 안 그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최소한 이미연 그리고 허경영 그리고 박수현 그리고 김정은 그리고 조성리 그리고 김장원 6명이 될지, 안 그러면은 8명까지 해가지고 박병욱님까지 될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희망사항으로서는 10명이 다 당선되면 좋겠어요. 희망사항인데, 그렇더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통령으로 되어가는 과정은 틀림없습니다. 봄비 노래를 불렀고, 요즘 그 4월이 가면 그 박지훈 국가정보원장이 이야기했다시피 4월이 가면 떠나갈 사람이 한동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5월이 오면 박지원 정보원장이 하는 말이에요. 5월이 오면 울어야 할 사람은 김건희 여사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울 거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패트킴의 노래를 그렇게 한 번씩 보니까 좋아서 요즘 좀 따라 불러봐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얼굴. 누구나 다 말이지, 눈을 감아도 보이는 얼굴이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잠이 들면은 꿈속에 살아. 4월이 가면
떠나갈 사람 5월이 오면 울어야 할 사람 사랑이라면 너무 무정해 사랑한다면 가지를 마라 날이 갈수록 깊이 정들고 헤어지면은 애절도 해라.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